2019년 4월 26일에 개봉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줄여서 MCU의 하이라이트 영화이자 세계관 속의 거대한 전환점이 될 중요한 영화인 어벤져스 엔드게임.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예고편과 티저 포스터가 나오기 전 마블에선 네 번째 어벤져스 영화의 부제목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어나일레이션을 비롯한 라스트 어벤져 등으로 수많은 추측들이 오고 간 가운데 결국 어벤져스4의 부제목은 엔드게임으로 정해졌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예고편은 그다지 많은 정보를 보여주지 않고 최소한의 장면들만 보여주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 미아가 된 아이언맨과 네뷸라를 누가 구조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이언맨과 네뷸라를 구출할 4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르 라그나로크를 통해 엄청난 매력을 보여준 발키리. 그렇게 토르와 함께 아스가르드 피난선을 탔지만 정작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감독인 루소 형제와 발키리 역의 테사 톰슨이 발키리는 아직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피니티 워 VOD와 DVD 블루레이를 통해 발키리뿐만이 아니라 절반의 아스가르드인들이 살아서 도망쳤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절반의 아스가르드인들을 데리고 우주를 떠돌던 발키리는 타노스의 핑거 스냅으로 인해 먼지가 되어버린 아스가르드인들을 보고 토르가 언급했던 지구로 가던 중 우주 미아가 된 아이언맨과 네뷸라를 발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언맨과 발키리 같은 경우엔 토르와 로키라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지구로 와 어벤져스와 합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게다가 발키리가 어벤져스와 합류하는데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도성인 잔다르 행성을 중심으로 크리 종족과 무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싸운 노바 군단. 노바 군단은 고도의 과학기술로 무장하여 잔다르 행성을 수호하고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를 도와 로난의 공격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영화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에서는 가오갤로부터 받은 파워스톤을 보관하였지만 인피니티 워에 이르자 타노스에게 파워스톤을 뺏기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노바 군단인 타노스에 의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아무 인피니티 스톤이 없었던 타노스를 생각해보자면 어떻게 됐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죠. 아무튼 노바 군단은 타노스의 공격으로 파워스톤을 잃고 더불어 핑거스냅으로 인해 잔다르인들이 먼지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바 군단이 이에 대해 복수를 다짐하고 우주를 둘러보던 중 우주 미아가 된 아이언맨과 네뷸라를 발견하고 그들을 도와줄지 모르겠네요. 아이언맨 같은 경우엔 가오갤과 연결고리가 있으니 그들과의 접촉이 쉬울 터이지만 네뷸라는 노바 군단에게 찍힌 범죄자이기 때문에 영화상 전개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마블 페이지 4에 등장할지도 모르는 노바 영화의 중요한 떡밥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이언맨인 토니 스타크의 연인이자 이제서야 약혼자로 등극한 페퍼 포츠. 페퍼 포츠는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이 되기까지 그리고 그가 고뇌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토니의 곁을 지켜주며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는 토니와 페퍼 사이의 아이라는 떡밥까지 주어지고 페퍼 포츠 역의 기네스 펠트로가 SNS에 자신이 입게 될 또 다른 아이언맨 슈트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페퍼 포츠가 원작처럼 레스큐란 이름으로 활동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예고편에선 토니가 우스갯소리로 레스큐란 말을 내뱉는데요. 여기서 토니가 말한 레스큐는 그냥 구조라는 의미의 영단어일 뿐이지만 어쩌면 이 메시지를 보고 레스큐란 이름의 슈트를 입고 토니를 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토니가 말한 레스큐는 일종의 복선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페퍼가 레스큐 슈트를 입었다고 하지만 우주 어딘가에 있는 토니를 찾기엔 사막에서 반을 찾기이니 뉴욕 생텀을 지키고 있는 웡의 도움이나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와칸다의 도움으로 토니에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토니와 페퍼의 극적인 장면이 될 뿐만이 아니라
레스큐 슈트를 입은 페퍼의 새로운 미래를 암시하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2019년 3월에 개봉을 앞둔 캡틴 마블입니다. 캡틴 마블은 닉 퓨리의 히든 카드이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가장 강력한 캐릭터들 중 한 명입니다. 실제로 캡틴 마블 역의 브리 라스는 타노스는 캡틴 마블에게 있어 새우 같은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기에 캡틴 마블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면서도 슈퍼맨처럼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타노스의 핑거 스냅으로 인해 지구에까지 그 영향이 미쳤습니다. 우주적으로 생긴 거대한 문제인지라 닉 퓨리는 서둘러 여러가지 파츠를 붙인 삐삐로 캡틴 마블을 호출하는데요. 그리하여 닉 퓨리의 호출로 지구로 가던 중 우주에서 표류하고 있는 아이언맨과 네뷸라를 발견하고 같이 지구로 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걸리는 것이 있다면 바로 캡틴 마블이 어디로부터 오냐는 것인데요. 닉 퓨리의 호출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양자 영역에 갇혔다는 의미는 아니고 옵티머스 프라임 마냥 스크롤을 아작내겠다고 지구로부터 떠난 것도 아닐 것인데 말이죠. 게다가 캡틴 마블이 우주 저 멀리에 있다는 추측은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삐삐에 몇 가지 파츠 붙인 걸로 몇 억 광년이나 떨어진 곳에 신호가 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만약 그게 가능할지라도 시대를 뛰어넘는 기술을 가진 아이언맨이 인피니티 워에서 페퍼와 프라이데이의 연결이 끊겼으면 안 됩니다. 뭐 어찌됐던 간에 캡틴 마블이 아이언맨과 네뷸라를 만나게 된다면 닉 퓨리와 필 콜슨을 비롯한 쉴드라는 연결고리로 지구에 빨리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예고편에서 우주 미아가 된 아이언맨과 네뷸라를 구출할 4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4명 중 누가 우주 미아들을 구출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발키리와 절반의 아스가르인들이 구조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영화 아쿠아맨의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상 무비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